주사액이 들어갈 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통증이 또 거기다 신경 말단이 그 아래에 있는 피하 조직보다 더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. 피부과 전문의 김명환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원장님, 피부과 시술 중에 네. 가장 아프다라고 고르자면 뭐 어떤 시술이 있을까요? 보통 양대산맥은 울세라랑 리쥬란입니다. 일반적으로 색소 관련된 쪽은 통증이 거의 없는 편이고요. 엔티에이징 쪽은 뭐 주사를 하든 장비를 쓰든지 통증 정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, 그 중에서도 유독 아파하시는 게, 그리고 수면 마취를 가장 많이 하는 시술 두 가지가 울세라랑 리쥬란입니다. 그만큼 아프다는 뜻인 반증이 되겠죠. 얼마나 아프면 수면 마취까지 필요할지 상상이 네네. 어려운데, 실제로 시술을 받으시면서 막 우신다거나 뛰쳐나가신다거나 그런 일도 있나요? 뛰쳐나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수면 마취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진행을 하면은 말씀하신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. 나 아파서 또 못하겠어요.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. 그런 케이스 실제로 있습니다. 리쥬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데 어떤 방식으로 시술이 되는 건가요? 보통 가장 겉에 피부층부터 어느 정도 아래 깊은 데층까지 봤을 때 두꺼워봐야 4mm, 5mm 정도예요. 그 중에서도 살아있는 세포 조직이 주 구성 성분인 표피 조직 같은 경우는 0.3mm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리쥬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진피 안에다가 주사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그 진피 아래 피하 지방과의 경계 사이 정도 주사를 하게 돼요. 근데 거기에 조직이 되게 빡빡해요. 그러다 보니까 주사액이 들어갈 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통증이 또 거기다 신경 말단이 그 아래에 있는 피하 조직보다 더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. 그리고 뭐 한 방 맞을 거 아닙니다. 기계 가지고 인젝트 하는 경우 훨씬 더 많이 찌르게 되고, 손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보통 뭐 못해도 300방, 400방 이렇게 찌르니까 이거는 고문이에요, 고문. 저도 하기가 좀 괴로워요. 왜냐면은 내가 이거 얼굴 부위에 따라서 더 아픈 부위가 그러면 그것도 있어요. 그게 특히나 눈가, 광대뼈 이런 데들이 아픈데, 거기가 리쥬란이 또 많이 필요한 부위예요. 뭐 이런 데 피부보다는 이런 데 사이가 뭐 잔주름도 많지, 건조한 것도 잘 오지, 그 다음에 다크서클도 잘 오지, 다 그쪽에 오히려 촘촘하게 리쥬란 해주면 좋은데 거기에 더 아파요. 피부가 얇을수록 더 아픈 거. 그쵸. 이런 데 감각신경보다는 이런 데들 감각신경이 조금 더 많이 분포돼 있고, 특히 입술 주변은 아주 감각신경이 많아요. 근데 입가주름 많잖아요. 이런 데보다는. 그러니까 당연히. 리쥬란 시술 받은 거 보면 뿔룩뿔룩 올라와 있고 네네. 그 피가 살짝 흐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네네. 딱지가 지고 흉이 지지는 않나요? 그 정도 깊이로 하면은 잘 못하는 거고요. 정말 잘 되면 멍도 잘 안 드는 게 맞아요. 근데 엠보싱이 생기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진피내 주사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. 살짝 각도를 약간 낮춰서 좀 더 아래로 줄이면 엠보싱 안 생깁니다. 대신에 피하지방층에 리쥬란이 가버리면은 피하지방이 리쥬란 그 약물 가지고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진피 안에 들어가면은 그쪽에는 주사 바늘 두께도 원체 가늘고 하기 때문에 딱지 잡히는 거 거의 없습니다. 사실 리쥬란이 너무 아파서 자주 받고 싶지는 않을 것 네네. 같은데 한 번에 최대한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 효과 길게 가게 해주세요 라고 가능한가요? 그럼요. 그것도 가능하고요. 그거 말씀하시는 거가 리쥬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어요.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. 그래서 저는 통상 짧게 자주 하는 것보다는 길게 하는 걸 선호한 편이고, 길게 할 때 보통 통상 한 4cc 정도 써서 진행하고요. 그러면은 한 4, 5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맞으러 오시는 정도 됩니다. 옛날에는 뭐 3cc를 3개월에 2번 해드린 적도 있었는데, 그럼 전체 기간은 좀 더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와야 돼. 이것도 은근히 심리적 부담이어서 한 번에 그냥 할 때 많이 쓰면 오래 갑니다. 이 리쥬란을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? 저는 병원에서 에어녹스라는 장비를 쓰는데, 아산화질소라는 걸 마시면서 마취가 살짝 되는 건데 약간 알딸딸한 느낌 정도가 들어요. 제가 리쥬란을 할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요즘은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고요. 왜냐면은 받으신 분들한테 다시 여쭤봤을 때 그거 안 하고는 못 하겠어요. 짧게 끝나서 좋았어요. 별로 안 아팠어요.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을 주신 분이 많아서 에어녹스를 꼭 같이 하는 편이고, 에어녹스가 그 수면 마취에서 장단점이 있는데, 일단 마취 강도가 약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, 장점은 당일에 활동에 지장이 전혀 없어요. 예를 들면 수면 마취 같은 경우는 당일에 운전하시면 안 돼요. 약이 체내에 남아있는 방광이 길기 때문에. 근데 이거는 그냥 2, 3분 있으면 말짱하게 돌아와요. 그리고 시술 받을 때 기억도 그대로 있고, 수면 마취는 일단요 받으신 분이 의식이 없잖아요.
뭔가 돌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받으신 분이 의식 있고 없고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. 심지어 아주 급격하게 넘어가기 전에 뭔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인이 있을 때 괜찮으세요? 이거 가능한데 주사로 이미 수면 마취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죠. 어떤 대응 방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훨씬 나은 방법이기는 하죠. 정확히 언제부터 눈에 보이게 느껴질까요? 리쥬라는 받으면은 통상 한 2, 3일은 엠보싱 때문에 잘 모르시고요.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약간 피부가 좀 촉촉해 보이는 느낌? 그리고 의외로 되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속건조가 개선됐다. 건조한 거 진짜 심했는데 많이 좋아졌다. 그거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올라오고 되게 효과 없는데 아무것도 아니야.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한 2, 3주 지나니까 그때야 좀 올라오는 것 같아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하려면 한 3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원장님이 추천하는 리쥬란이 잘 받는 피부 타입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리쥬란은 일단 얼굴이 건조하고 약간 푸석푸석하고 각질 같은 게 살짝 보이는 그런 경우, 아주 극단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옛날부터 앓았다든지, 그래서 눈가에 잔줌도 나이에 비해서 좀 쪼글쪼글하게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딱이에요. 통증 대비 효과에서 네. 리쥬란은 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솔직히 리쥬란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. 근데 받아보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괜찮은가 보다. 저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적극 추천입니다.